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출근길에 직접 기자들을 만나 간단한 질의응답을 해오던 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11일 대통령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서 잠정 중단하는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달 전 윤석열 대통령의 첫 출근 때부터 진행되어 온 출근길 약식 회견. 하지만 11일 아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출근 시간을 앞두고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기자단에 통보했는데요. 대통령실 출입기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출입기자단은 소수의 기자들이 신속 항원 검사를 한 뒤 대통령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질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취임 직후부터 이어온 도어 스태핑은 60일 만에 중단됐고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마주치지 않은 채 출근했는데요. 사실 저는 왜 매일 아침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의 횡설수설을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들어야 했나 싶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음주운전도 언제 한 거면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지나 이런 거. 말이 도어 스태핑이지 사실 도핑 테스트를 해야 할 판이었는데요. 이게 맨정신에 할 소리인지 검증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는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는데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 자기 주장만 대놓고 해댄 거죠. 마치 윤 대통령의 해우소였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은 신선한 소통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제되지 않은 일방적 소통으로 지지율 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구실 삼아 약식 회견을 그만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코로나를 핑계로 한 대국민 소통 중단이라며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그런 주장들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대통령 공개 행사에 공동 취재도 최소화하고 대변인 브리핑 역시 가급적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행사와 영상과 사진 등 대통령실 내부 촬영분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자들의 궁금증을 수시로 받아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기자들과의 대면 접촉을 줄이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의 일정은 기자들 없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사실 전 대통령실의 이런 조치에 강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이렇게까지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간 상황들을 되짚어보면서 윤 대통령이 백신을 접종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거나 했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없는데요. 간혹 특별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기도 했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설마 그래서였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느닷없는 약식 회견 중단에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백신 맞으셨어요? 맞았습니다. 어디서 혹시 맞으셨어요? 몇 번 맞으셨어요? 3번 맞았습니다. 혹시 어디서 맞으셨습니까? 서초동 쪽에서 맞았습니다. 거기서 지정해주는 대로. 네. 후유증이 많았습니까? 글쎄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2번 맞고 마지막에 3번째는 화이자를 맞았는데 네. 그런 거는 못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 도입한 도어 스태핑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 모두 24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준비 미흡과 정제되지 않은 발언 등을 이유로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 스승도 지난달 23일 출근길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저희에게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무속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 때문인데요.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니 이걸 우연이라고 말하기조차 힘든 겁니다.
그는 이날 정법 강의를 통해 기자들이 아침마다 이게 뭐냐고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게 보인다며 한 일주일간 이슈를 모아 한꺼번에 묻든지 해야지 그게 뭐냐,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기자들이 질문 수준을 올리지 않고 그렇게 계속하면 국민들이 짜증날 것이다라며 기자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대변자로서 뭔가를 찾아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이 사회가 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도어 스태핑의 문제점을 윤 대통령이 아닌 기자들의 수준 낮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화살을 겨눈 셈인데요. 이에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지난 6월 말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 천공이 윤석열에게 도어 스태핑 때려치우라고 호통을 쳤다며 천공 말만 잘 듣고 있으면 누구나 윤석열 부부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실언이 지지율 저하로 이어진다고 평가한 것 같은데 정제된 방식으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도어 스태핑 도입 취지는 좋지만 여과 없이 말하는 데 실수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정제된 언어를 쓰면 몰라도 아예 없애는 건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수준으로 할지 정비하는 게 좋겠다며 정기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소상히 말할 필요가 있다. 불리하면 안 하고 유리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7.4%포인트 하락한 수준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요.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최순실 특검이 막 이루어질 때 일주일 만에 9.5%포인트가 빠진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 그렇죠. 일주일 만에 9.7%포인트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제 벌어진 네. 그러니까 일인데. 7.4%포인트면 박근혜 이명박 당시 대통령 때의 낙폭과 거의 버금가는 큰 폭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사회 여론조사 KSOI가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에서 9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8.3%포인트 하락한 34.5%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8.9%포인트 오른 60.8%로 집계됐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에서 답변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대통령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3%로 가장 많았는데요. 아마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긴급하게 결정된 조치인 걸로 해석됩니다. 이런 대응은 불과 일주일 전 여론조사 의미 없다고 한 발언과 상반된 행보여서 저희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전날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 발언을 전수 분석해 기사화했는데요. 내용이 참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취임 직후인 5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 24회에 걸쳐 이뤄진 도어 스태핑에 윤 대통령 발언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쓴 단어는 글쎄요였는데요. 글쎄요는 총 52회가 언급됐고 뒤따른 우리 30회, 문제 28회, 생각 25회, 국민 24회, 대통령 22회보다 2배 가까운 빈도를 기록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는데요. 동아일보는 글쎄요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보일 때 주로 쓰는 감탄사라며 정치 외교 관련 단어와 글쎄요라는 연관성이 높다는 건 이 분야 질문에 대해 확실한 입장이나 명확한 답이 아직 없다고 말하고 싶은 윤 대통령의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여러 가지로 피곤합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국정을 계속 수행해도 되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가 연발로 터집니다. 당선 직후에 이제 용산 이전부터 시작해서 취임 후 2달간 쭉 지켜본
결과 이 리더십이 과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그리고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공동체를 끌고 갈 역량과 자질이 되는 리더십인가, 대통령이 대통령다운가 하고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